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기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내뱉은 말이지만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고 거취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가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쌀은 국내 생산으로 자급이 가능하며 밀과 대두, 옥수수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30%가 넘는 이익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 애플과의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이익 점유율은 2014년 2분기 37.9%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수의 힘도 그만큼 강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 종이 목재 업종이 포장과 배달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들에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강세입니다. 그동안 코스피의 그늘에 가려서 코스닥이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시 그 이목을 끌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금요일장, 이 시간 양시장 빨간불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또 힘차게 마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각 객장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이제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A소프트, SK바이오팜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첨보, 매드팩토 등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삼성화재, SK텔레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워닝 IPS, 테스나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오늘 2차 전지 종목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또 2차 전지 이러한 기존의 이제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1% 이상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휴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좀 개별 종목 중심의 그냥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높아지면서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세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환차익을 노린 그러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말 동안에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어제 미국장이 쉬었기 때문에 주말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 장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이번 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단계로 좀 격상이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500명대를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이제 거리두기 격상 결과가 또 다음 주에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 또한 이제 백신 개발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철저하게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 만큼 연말 안정적인 그런 배당주를 비롯해서 또 지금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인 반도체, 철강, 화학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시젠, 두산솔루스, 한미약품입니다. 먼저 시젠입니다. 네, 시젠 현재 6.68% 상승한 19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진단키트 대장주 시젠이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에 이름을 올렸던 시젠,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주가가 16%나 빠지면서 이번 주 시가총액 순위 2위에서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오늘 한 계단 오른 3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진단키트주의 낙폭이 과도했다면서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에 울고 재확산에 웃는 진단키트주 시젠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두산솔루스입니다. 네, 두산솔루스 현재 7.78% 상승한 4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솔루스가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지박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 내 유일한 전지박 생산 업체라는 점에서 전지박 공급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두산솔루스는 2019년 헝가리에 세워진 전지박 생산 공장입니다. 국내 업체 중에선 유일한 유럽 내 전지박 생산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완성차를 제조하는 테슬라가 LG화학과 같은 배터리 제조사가 아닌 배터리 소재 업체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솔루스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한미약품입니다. 네, 한미약품 6.83% 상승한 3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과 녹십자가 협력을 해서 희귀질환 분야 신약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희귀질환인 LSD, 리소점 축적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지난 2월에 MOU를 맺었습니다. 이 희귀병인 LSD는 손상된 세포 잔해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포 기관인 리소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심각한 대사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국내에는 LSD 환자가 4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미약품까지 살펴봤고요.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주요 상장사들이 지주사 전환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LG그룹들 그리고 이전에 이 한국타이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오너 일가가 또 지배 세력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들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G도 또 다른 지주사를 설립한 여러 가지 계열 분리가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막상 지주사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 지주를 비롯해서 GS, SK 이런 종목들의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11월 달까지는 시장 대비해서 많이 부진했다가 오히려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이 저평가 소외주다라는 관점과 함께 어떤 생각보다 싸다라는 관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주사 관련된 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어떤 그룹의 얼굴이죠. 즉 지배 구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배 구조 개편과 경영 효율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주사가 자회사의 가치가 기업 가치가 상승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본다. 물론 배당이라든가 사용료 그리고 브랜드료 이런 쪽을 받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주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지주사는 오히려 할증 요인이 되겠죠. 반대로 경기가 좀 부진하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한 2, 3년 동안이 그랬습니다만 지주사는 별로 평가를 좋게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추이를 보게 되면 시장이 좋고 경기가 회복되었던 약 한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흐름을 봤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지주사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 지주사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어떤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지주사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입장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관련 대형 지주사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지금 PBR이라고 하는 즉 자산 대비한 주가 흐름들이 0.5배를 한 배 이상 넘는 종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당은 꾸준하게 주는 편이죠. 그런데 실적들이 좀 부진했다라고 관점 쪽에서 이런 저평가가 좀 심화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들 실적 흐름들이 좋을 거를 예고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이 주가에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관련된 종목들 어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저평가는 어떤 기업들 자회사의 실적 가치와 함께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메리트는 좀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중형 지주사 쪽, 특히 나이스라든가 나이스 같은 경우는 또 신용정보 쪽에서 알아주는 회사죠. 심텍을 갖고 있는 심텍홀딩스, TY홀딩스는 태영건설 쪽에서 지배 구조를 상위에 있는 회사긴 하지만 또 관련돼서 폐기물 업체 국내 1위 업체를 갖고 있죠. 그밖에 환경 쪽에 KC그린홀딩스, LS 그리고 또 아세아라고 하는 시멘트와 재질을 모두 다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또 금융 쪽에서는 저평가가 뚜렷한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주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거의 7만 원 고지를 앞두고 있었는데 69,500원에 이제 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낙수 효과로 소부장 관련주들 계속해서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다. 반도체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클 것 같아요.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보고 삼성전자에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면은 업황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업황은 메모리 반도체는 썩 좋지 못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4분기에 실적에 반영된다고 하게 되면 같이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 않다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고요. 하지만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4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IT 기업인 만큼 한 분기 더 빠르게 반영하는 모습들을 확인되지 않나라는 관점들인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D램 주력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10월 달부터 하락해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PC용 D램도 반짝하던 즉 언택트 때문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이런 쪽이 잘 팔리다 보니까 그런 쪽이 좀 일시적이었다는 관점과 함께 서버용 D램도 상반기에는 일단 혹시 D램을 쉽게 못 구하면 어떡하나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부담이 커지면 어떡하나 라는 관점 쪽에서 수요를 강하게 증폭시켰는데 그 뒤부터는 변화가 별로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폰 출하량도 부진했다가 이제 살아난다라는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내년까지 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PC 쪽은 좀 성장성이 둔화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스마트폰이 강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또 서버용도 어느 정도 4분기에 재고 조정이 맞추게 되면은 올라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스마트폰 5G 중심으로의 변화와 그리고 서버용 D램 쪽에서의 변화가 내년에 반도체 시장을 끌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비메모리겠죠. 비메모리 쪽에서는 일단 걸출한 스타가 하나가 있는데 TSMC죠. 대만의 TSMC가 너무 잘 나가는 모습들, 특히 물량이 없어서 더 수주를 못할 물량이 딸려서 그래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수주를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애플과 협력 강화를 하고 애플에서 자체 AP를 생산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삼성전자한테도 아직까지는 격차를 많이 못 줄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일감이 같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쪽 계속 육성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한 20%대 올라오고 지금 꾸준히 한 20%대 중반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앞으로 2030 어떤 반도체 비전을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 약 한 10년 뒤면은 시스템 반도체도 1위 하겠다라는 목표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고 박차를 가하겠죠.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 반도체 투자도 한 28조, 29조 가까이 됐는데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더 강화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모리 쪽에 낸드 쪽도 강화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얘기로는 또 비메모리는 거의 숙명이다 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계속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 이 비메모리 매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성과가 나오고 있죠. IBM이나 그리고 퀄컴,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 수주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내년엔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시스템 LSI라고 하는 P나 CIS, 이미지 쪽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DDI, PMIC라고 하는 전력 반도체 이런 쪽도 다 박차가 가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장비나 어떤 소재 부품 쪽에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대표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이 부진하고 내년에 빠르게 또 턴하고 그래서 지금 업황에 따라서 장비주는 좀 실적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재 쪽은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약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죠. 업황이 안 좋아도 반도체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의 성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주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떤 좀 집중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되면 장비주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테스나라는 종목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웬만한 부분들은 다 테스트기가 납품되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성장에 대한 전망들 대표적으로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40% 성장했는데 내년은 80% 성장해서 600억대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조금 올랐긴 올랐지만 그래도 꾸준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신텍 같은 경우도 내년에 삼성전자 낸드 투자의 확대 속에서 PCB 업체지만 필요한 흐름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올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고요. 내년은 영업이익이 1200억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레벨업은 충분히 시도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 전망과 또 투자 전략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근처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장도 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진단키트주, 다시 뭐 종이 목재 업종들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뭐 백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진단키트주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뭐 마스크나 그리고 골판지 제지 업종까지도 조금 시세를 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업종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다시 한번 기업 본연의 가치에 좀 집중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백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 백신이 출시됐습니다라고 뉴스가 흘러나온 다음에 곧이어서 영하 70도에 운반을 해야 된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효과도 더 좋고 영하 20도에서만 운반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뉴스와 실망스러운 뉴스가 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로 우리 효능이 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90%짜리로 임상시험 결과 효능 90% 수준으로 우리는 사용 승인을 신청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영상 또는 냉장고 수준에서만 보관을 해도 효능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오늘 CEO께서 다시 한번 효능을 더 높이는 임상시험을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금 설왕설래도 하고 있고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크주를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마스크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월 초기부터 시작해서 큰 시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수급 제한에 대한 부분들, 수출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풀리고 생산 제한이나 그런 부분도 풀리면서 이제는 시장에 나가면 언제든 누구든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 본연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실적과 매출에 따라서 그 기업을 평가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큰 시세를 주었던 종목들, 차트상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양도성 회피성, 양도세 회피성 매물출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심함이 조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 종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나리자라는 종목입니다. 모나리자라는 종목도 연초에 강한 상승 흐름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고 조금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연초와 같은 급격한 슈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차분하게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신이나 연기금, 기관들 자금 중심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깨끗한 나라 차트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기업에 대한 실적, 이 부분들이 현재 주가 또는 시총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까지도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 수급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연말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급이나 장중 거래량이나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11월 또는 12월 늦어도 둘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웰크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웰크론 같은 종목도 마스크 대장주로서 굉장히 연초에 동일하게 큰 시세를 주었습니다. 한 번 더 시세를 코로나 유행에 따라서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 추세와 그리고 저점 대비 추세 상승선으로 그어봤을 때 수렴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에 큰 시세를 주면서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연말까지는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강세가 코로나 유행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기업 본연의 가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현재 시총에 대한 부분들이 현 주가에서 내가 매수 대응하기에 알맞은 주가인지 이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와중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떠들썩합니다. 일단은 백신 개발 효과가 있다라고 처음에 발표가 되면서 우리 주가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또 효과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연이은 실수가 나오면서 과연 신뢰성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상 효능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글로벌 임상을 시행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을 발표할 때에 두 가지 용법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군에 대해서는 1회분 정량을 한 달에 걸쳐서 총 2회 투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면역 효과가 6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때 투약받았던 모집군은 8,895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단 2,741명에는 1회분 정량이 아닌 첫 번째 투약 시에는 1회분의 절반 양을 투약하고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2회차 접종할 때는 정량을 투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2회를 투약을 하자 결국 면역 효과가 90%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1번 용법과 2번 용법 이 두 집단의 평균 면역 효과가 결국 70% 내외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언론들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이제 다시 한번 글로벌 임상을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차 임상을 했을 때 효능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데이터를 조금 나타내고자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대표적인 관련주로 SK케미칼, AB프로바이오, 진메트릭스, 캐몬,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이렇게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관련주로 큰 시세를 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AB프로 코퍼레이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ABP300이라는 연관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진매트릭스도 백시텍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것까지 해서 함께 시세를 좀 준 모습인데 마스크주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과 실망스러운 소식, 좋은 소식과 실망스러운 소식 연이어서 반복되는 뉴스 속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휩쓸려 다니시는 건 아닐까 또는 이 뉴스에 조금 휩쓸려 다니시는 늦게 들어갔다가 하락하는 곳에서도 손절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손실 구간이 깊어지는 그런 대응들이 반복될까 봐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반복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백신 관련주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결국 일반 대중들에게 접종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백신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3만 명 정도 FDA가 정해준 그 기준 임상시험 모집군이죠. 그 3만 명에서 나왔던 부작용뿐만 아니라 1,000만 명 이상, 2천만 명 이상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의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했을 때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이 백신 관련된 주에서 변동성은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만큼 조금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기업을 보시더라도 관련된 주다, SK케미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보셨을 때 그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백신 관련된 주와 무방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만으로도 투자 가능한 기업인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재차 확인하신다면 기업의 본연의 가치에 따른 주가 상승분의 수익을 취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조금 너무 섣불리 우리 주식시장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역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 본연의 가치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서 국내에 상륙한다 이런 소식 들렸었는데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유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11번가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아마존을 애용하시던 소비자분들, 직구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께는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11번가를 통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먼저 드는데요. SK텔레콤이죠. 11번가의 관계사죠. 이 SK텔레콤이 탈통신 기조에 따라서 아마존과 함께 협력 시그널을 내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을 11번가의 협력이지만 모기업 SK텔레콤과 그리고 SK그룹까지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아마존과 이커머스 시장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데 아마존에서는 국내 시장에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1번가를 교두보로
교두보로 삼고서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는 모습들은 국내 시장의 이 이커머스 시장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11번가를 통해서 조금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그런 전략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T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이커머스를 쥐고 있는 아마존 그리고 ICT 정보통신 기술의 대표 기업으로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SKT는 아마존의 후광을 가지고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ICT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동력까지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이 11번가가 IPO,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될 경우 일정 부간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서 아마존이 11번가의 지분을 취득하는 그런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국내 통신 1위사인 SKT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KT 입장에서는 이커머스 시장, ITC 기술에 대한 아마존의 능력 이런 두 부분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국내 유통시장에 즉각적으로 뭔가 11번가가 다 독점을 하겠다라는 영향보다는 결국엔 앞으로 더 큰 그림을 보고 조금 나가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존 하면 이제 물류 일괄 대행, 풀필먼트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11번가 오픈마켓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요. 이 부분을 풀필마켓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접목을 시킨다면 11번가뿐만 아니라 SKT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 결국엔 유통시장에서 엠페이 네이버죠. 그리고 옥션이나 그런 부분들 그 이어서 11번가와 SKT가 어떠한 이야기 네이버는 CJ 대한통운의 지분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 것인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11번가가 아마존과 함께 그리고 SKT가 아마존과 함께 더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긴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매력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도주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택트가 주춤하고 나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 IT 업종들, 전통주들 급등세 보여줬었잖아요. 이런 전통주들을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지켜보면 좋을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뭐 경기 민감주 그리고 다시 한번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일상으로의 복귀 이런 말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상으로의 복귀를 한다면 결국엔 자연적인 수요가 증가되겠고 앞으로 쌓아놓았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에 의해서 소진된다고 하면 결국엔 공급 업체에 수주를 넣게 되고 수주를 넣게 되면 공급하는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된다라는 이런 사이클 속에서 조금 길게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할 섹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섹터 그중에서도 소부장 하지만 저는 장비에 방점을 찍어서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 후공정 이렇게 조금 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그 시장이 다시 한번 3분기, 4분기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규모의 올라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공급되는 OLED 출하량, OLED 공급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스마트폰, OLED 시장까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시장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폰 12부터 전 애플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에는 OLED 패널이 탑재되고 있다. 그런 모습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LCD 사업 부문을 내년 3월로서 셧다운, 아예 모두 완전 철수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결국엔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 OLED, 지금 미니 OLED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으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백신이 일반에 공급될 때까지 일정 부분 공백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백기까지 어떤 섹터, 어떤 분야에서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할 것인가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 내년을 준비하는데 공부하실 수 있는 큰 거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한 업종,
반도체, 스마트폰, OLED 부분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차화정까지도 살펴보시지만 반도체, 스마트폰, OLED 시장의 저점 구간을 통과했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그 섹터 안에서 어떤 기업이 좋으실까 보시고 그 기업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되셨다고 한다면 그 기업을 언제 매수하실지 그 타이밍,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하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그 타이밍을 이제 기다리는 때로 12월과 연초를 보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스마트폰, OLED까지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선주들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해요. 그동안에 이제 수주가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이 조선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미리 좀 짚어볼까요? 네. 조선주들의 수주가 조 단위 이상의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놀랍고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선 업계에 가 보시면 굉장히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모습들 그런 부분들 보도 자료나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수주에 대한 공시가 조 단위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하나만 가지고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바이든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친환경, 그린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친환경과 조선주에 대해서 조선 업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 해상 선박이 약 2만 5천여 대 정도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 이전에 건조된 선박이 약 17,000여 대고요. 2012년도 이후에 건조된 선박이 약 8,000여 대 정도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2년도 이전에 건조된 약 17,000여 대의 선박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점점 도래를 하고 있는데 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시기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선박이 현재 국제적으로 갖고 있는 환경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품을 갈거나 엔진을 갈거나 리모델링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 기준 미달과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가 앞으로 좀 빠르게 나올 건데요. 전 세계 2만 5천여 대 중에서 17,000여 대, 절반 이상의 선박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운 우임이 증가하고 있고 결국엔 해운 업계의 활황이 다시 한번 도래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 IMO 환경 규제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디젤 엔진이 아닌 LNG 또는 LPG 선의 확대가 예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 파리 기후 협약 복귀에 대한 부분들 나는 1호 지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현직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이나 IMO 환경 규제가 조금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다면 내년 1월 21일이죠. 그 이후부터는 파리 기후 협약 복귀와 IMO 환경 기준들이 좀 강화되면서 LNG, LPG 선박의 수주까지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섹터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차트를 조금 보고 싶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작년부터 올해 3월부터 코로나 저점이죠. 차트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것 아닌가. 3,000원짜리 종목이 6,000원 위에 있으니까 2배 오른 것 아닌가. 지금 접근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차트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조금 넓게 펴놓고 본다고 한다면 2013년 중순 이후 고점을 찍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3만 원을 넘기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3,000원 언저리라고 하면 10분의 1토막인 그 수준에서 현재 아주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봤을 때는 추세가 굉장히 급등한 모습이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저 밑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길이 많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하셔서 투자 성향이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이 부분 조선업 굉장히 밝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이라도 포트에 담아도 괜찮을까요? 그 BBIG 지수를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BBIG 지수가 이제 정부에서 찍어준 종목이다라고 해서 당장에 좋은 것 아닌가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막 매수하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뭐 LG화학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현대차도 빅베스 이슈로 조금 일시 조정이 나왔고요. LG화학도 물적 분할 이슈가 돼서 이제 조정이 나온 그런 모습들, 앞으로 화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LG화학과 현대차 사이에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서도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조금 보시면 좋은데 당장에 급하게 들어가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코스피 200 지수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 예를 들자면 헬스케어 업종에서 대웅이나 신풍제약, 산업재 쪽에서는 CS윈드, 하나시스템, 두산퓨얼셀, 소비재 쪽에서는 지누스 삼양식품, 금융에서는 키움증권, 그리고 엔터,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으로 해서 빅히트 엔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들 당장에 급하게 들어가실 부분은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지수 양도세 회피성 매물출회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금 차분히 지켜보시자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가 인덱스 펀드나 상장 지수 펀드에 매수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긍정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이 뭐 바스켓으로 끌어담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 비율만큼 상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 만큼 그 지수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매수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 시그널 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감안을 해주시고, 재차 반복드리지만 기업 본연의 이슈와 기업 본연의 모멘텀에 따라서 조금 기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영역에서 신규 접근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 통계적으로 6개월 정도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을 다진 이후에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도 있으시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됐다고 당장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이슈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허반석 위원님은 잠시 후에 마감 인박 60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있던데 얼른 운영 원칙부터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이었고요.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했는데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종목 공개 시에 방송에서 2종목 소개해드리는데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되죠.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은 노란톡 검색창에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수익률 어떤지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누적 수익률이 196.4%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요. 다음 종목들도 다 7%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국제화물부터 휴마시스까지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도 모두 10% 그 이상의 수익률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공매도 KC, 진원생명과 써니전자 모두도 큰 수익률 보여줬던 목표가 달성으로 나온 종목들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7% 이상의 수익률들, 약간의 포트 제외된 종목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다 수익률 크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IA가 15%, 우리기술투자가 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영화금속이 22.7% 얼마 전에 기록을 했었죠. 비덴트도 지난주였죠. 10%의 수익률 보여줬는데 어제 편입된 종목 MS 오토텍이 오늘 15% 상승률 보여주고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하면서 오늘 총 누적 수익률도 196.4%까지 올라갔네요. 자,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 삼화알미늄, 써니전자, 한동화성, 프로텍, MS 오토텍 역시 지금 담아가고 있는데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목표가는 달성을 일단 했습니다. 삼화알미늄, 한동화성, 프로텍 다 빨간불 켜고 수익률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포트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루 사이에 수익률이 갑자기 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위원님,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이 잘 올라와서 좋은데 일단 다른 종목들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알미늄 어제랑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가부터 조금 하락 출발해서 어제 가격대인 9,000원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대선 테마고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수렴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향을 잡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은 좀 상승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대선 이런 부분들이 삼화알미늄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낙연 관련주들 중에 좀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는데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김부겸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요. 20일 이평선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이 나온다 하면 겁먹지 마시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보유해 보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이탈 없다면 계속 포트폴리오에서 유지를 해갈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써니전자입니다. 안철수 관련 종목으로 벌써 포트폴리오에서 2번을 했고 요번에 또 세 번째 공략을 해서 건이 한 6% 정도 올라왔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제외시키지 않고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써니전자 4,100원대 부분을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 이중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11월 중순 들어서 이제 조정이 쭉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저항을 벗겨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써니전자가 보니까 코스피에서 지금 신용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11%가 넘어가는데 굉장히 이제 신용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세장이고 시장이 좋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는 건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전달해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캔들이 도지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5일 이평선 위로 다음 주쯤에 좀 올라서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써니전자 역시 저점을 이탈하고,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하고 10월 저점입니다. 한번 4,000원대까지 밀린다면 매수 관점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요. 주봉 보시면 지금 20주선하고 주가하고의 괴리 관계가 조금 이렇게 열려 있죠. 이 말은 조정을 한번 20선까지 받든지 아니면 20선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잔잔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대선 테마들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 그리고 시세 나오면 일부 매도하고 비중 계속 유지해 가시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이제 한농화성인데요. 한농화성 오늘 시세 좀 나왔죠. 지금 단기 이평선 다 수렴시키고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정이 살짝 나오면 눌림이다 생각하고 한번 저점 공략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거래일 안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텍 오늘 시세 조금 나오다가 눌렸는데 윗꼬리 달고 밀리지만 전고점 살짝 돌파한 모습이거든요. 괜찮고요. 지금 IT 관련 섹터들 잠시 쉬어가는 부분 있겠지만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텍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 추세 돌파를 하면서 갭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세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던 종목인데 MS 오토텍이 하루 만에 바로 지금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왔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월봉 신고가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이슈가 그 자회사 상장 이슈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요 조사에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들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10,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매수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니까 도너 리포트 보시고 수익을 챙기셨던 분들, 제가 첫방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오면 일부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강할 때는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알려주시는 종목마다 수익률이 잘 나서 아마 곧 200% 누적 수익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 밤 60분의 승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주실 분들은요. 오늘 허반성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짠일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